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은 이 여성이 숨진 사실을 추가 범행을 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을 붙잡아 뒤늦게 사건의 경위를 캐묻고 있는데요. 먼저 양시창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18일 저녁. 대전의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하려다 실패한 뒤였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밤 9시 30분쯤 김 씨가 서울 서초동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24시간여 만입니다. 김 씨를 붙잡아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곳을 범행 전에 3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랴부랴 해당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대전으로 이동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경찰은 살인 혐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 행적을 보니까 네. 몇 번 거기에 함께 상황이 됐죠. 아파트 주민들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뒷북 대응을 한 경찰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니까 좀 죄질이 여러 가지네요. 뭐 너무 끔찍해서 불편하게 기다리고 있고 경찰들이 와서 오해가며 지금 하는 말이 나요. 경찰은 김 씨와 피해자가 알고 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김 씨와 피해자의 금전 관계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안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 이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가 됐는데요. 자, 이 사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고은희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 폭행 전과범이 지금 60대 여성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그 37세 남성이 강도 강간 이런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결국은 이제 출소를 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의해서 지금 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보호 관찰소에서 계속 그 동향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전자 그 장치로.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6월 10 그 서초서 애교안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여기서 전자발찌를 끊게 됩니다. 6월 17일 20시 37분으로 나오죠. 이때 이제 바로 보호 관찰관들이 동선을 파악해서 이 대상자를 붙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간할서 서초경찰서에는 불과 일주일밖에 전입이 신고가 안 된 사람인데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업무가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해당 서초경찰서에서는 동선을 확인을 합니다. 뭐 항의를 해서. 그래서 개포동에 있는 H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9층이거든요. 9층인데 현장을 나갔는데 아파트 관리원 탐문 중에 현장에 있는 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일 날 고등어를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을 배달을 받고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에 착안을 해서 해당 9층에 그 호실로 올라갑니다. 근데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강제로 1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60세 된 여성이 손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그다음에 질식 상태로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제가 팩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찰이 뒷북 수사가 아닙니다. 보호 관찰관들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동선을 확인을 해야만이 이게 이제 그 어떤 다른 범죄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전에서 이 날치기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 일선 경험에 의해서 또 현장에 해본 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 동선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탐문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리원이 쉽게 말하면 이거 생선을 시켜놓고 고등어를 시켜놓고 찾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예. 결국 그 아파트를 수색을 해서 그 살인 사건을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측면은 이 범인이 이 부착한 걸 끊지 않기 전에는 전혀 어떤 범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보통은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전자발찌를 끊기도 잘 힘들지만 일단 끊고 달아나는 순간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백 팀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은 전자팔찌 사건 한두 번 일어난 거 아닙니다. 쉽게 예. 끊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전자팔찌를 차고서는 발찌? 재범을 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전자팔찌는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발에 예. 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보면은 이 사람이 16일 정도에 해당 여성을 살해했다고 알려지고 그 이후인 17일 9시 40분에 전자팔찌를 훼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다음 범행인 18일 오후에 대전까지 가서 렌터카로 가다가 날치기를 하면서 검거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17일 혹은 16일 범행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전자팔찌가 아무 기능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자팔찌 법에나 이런 거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제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 관제센터로 10에서 60초마다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자팔찌를 훼손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7일 9시 40분까지도 아무런 경찰력이라던가 수사기관의 발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반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은희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는 그 동선을 서울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동선만 확인하는 거예요. 전자발찌 끊기 이전의 범행을 체포되기 전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약간 뭔가 좀 착오를 하시는데 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을 때는 경찰이 개입을 못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동향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기 백혜영 팀장님 지금 네. 경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인데 전자발찌를 끊고 이 사람이 끊는 순간은 본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전자발찌의 감시에서 벗어나가겠다는 거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 사람의 동선이 파악됐다는 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을 때는 경찰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끊고 난 이후에 보호관찰소로부터 통보받으면서 이제 같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예. 보호관찰소 직원들하고 경찰이 같이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그렇죠. 범행을 그렇죠. 했다고 하는 건 전자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 도주한 상황에 경찰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지금 착오를 좀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이 급격히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 관제센터로 통보가 되는데 해당 경찰에서 그러면 탐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부재되었고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신다면 전자팔찌 차고 그러면 끊기 전에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재범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경찰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자팔찌가 지닌 보호 감찰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자발찌 착용이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끊고 달아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사실 이게 끊고 달아나게 되면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통보를 하고 또 보호관찰관들도 출동을 합니다. 이번 네. 사건도 보호관찰관 여자 2명, 남자 직원 4명, 6명이 그 현장에 개포동 현장 아파트에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발견은 경찰이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걸 탈착하고 도주하거나 범행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전자발찌를 좀 더 진화된 어떤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는 점은 사실 허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소의 인력과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한 200명 정도에서 3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발찌가 도입된 게 거의 8년이 됐는데 이 사람도 몇 년을 차보니까 내가 해당 지역 좀 벗어나도 이 사람들이 모르대? 안 오는 거네? 그러면 이거 범죄 저질러도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허점이 계속 드러난 것이고 결국에는 보호관찰소의 인원도 늘리고 활동비도 지금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2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그것도 또 재정 부족으로 안 됐는데 예. 재정과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범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만 찰 것이 아니라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